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2017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뉴욕 예선을 개최했습니다. 제32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장에 김은재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의 179명 불체자 신병 인도 요청에 뉴욕시경은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극단적인 개인 사생활 정보 공개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욕주 면허국이 네일 업계에 대한 마사지 라이센스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2017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뉴욕 예선을 개최했습니다. 총 7개 팀이 참가해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과 안보를 주제로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에서 열린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16세와 9세, 두 남매가 함께하는 노래로 대회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등장한 누리팀은 어린이들이 율동과 함께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표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는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인 한인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통일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차세대 청소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의 현실을 알리고 또 통일이 그게 우리 남북이 평화롭게 나가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이 대회를 통해서 차세대들한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7개 팀이 참가한 뉴욕 지역 예선에서 최우수상의 영광은 한인 고교생들이 함께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연극을 통해 표현한 피스메이커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실 2세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분단, 한국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깨닫는 데 사실 굉장히 큰 초점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대회를 참여하게 된 건데 또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돼서 사실 너무 최우수상을 차지한 피스메이커 팀은 오는 7월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항공권 및 체류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우수상은 어린이가 바라보는 통일 희망을 태권으로 표현한 새희망 팀과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라는 연극을 공연한 BLCS 트리플 A 팀에게 돌아갔으며 장려상은 함께 하모니, 누리팀, 통일 노래팀이 차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제32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장에 김은재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어제 열린 이 취임식 행사에 협회 회원과 한인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인 협회를 축하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장 이취임식. 지난 2년간 협회를 이끌었던 허순봉 회장으로부터 신임 김은재 회장이 협회기를 전달받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은재 회장은 더 많은 한인들을 경제인 협회에 영입해서 협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많은 협회 회원들을 좀 더 내가 영입을 하게끔 준비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미국 마켓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미국에 많은 분들이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을 우리 경제협회 회원들과 조인을 많이 해서 서로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김 회장은 전임 허순범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고, 허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앞으로도 협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이번 32대 신임 회장님께서는 워낙에 우리 경제협회에 오랫동안 또 몸도 담으셨었고 또 그동안에 또 비즈니스도 잘해오셨던 분이라서 우리 경제협회를 위해서 더욱더 아주 진보적으로 아주 발전성 있게 아마 잘 꾸려나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 김은재 회장은 지난 1986년부터 협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해 22대 김재만 회장 당시 부의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한인 신9세대 조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해 2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이민자 체포가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은 뉴욕시경에 불체자 구금과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경은 이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시의회 예산청문회에 참석한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연방이민당국이 불체자 179명의 구금 및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연방이민당국의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의 불체자 구금이나 신병 인도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급증했습니다. 2006년 한 해 79건이었던 불체자 구금 신병 인도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배로 늘었습니다. 오닐 국장은 NYPD 소속 경관들이 이민 단속 요원과 같이 활동한다면 이는 수년간 뉴욕시경이 쌓아온 업적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체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뉴욕시는 이민 당국으로부터 불체자 포함 모든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불체자가 중범에 연루돼 미국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불체자를 체포하는 일은 연방 이민당국이 스스로 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서를 통해 더욱 철저한 비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극단적인 개인 사생활 정보 공개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쯤부터 일부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서라는 새로운 양식에 의해 더욱 철저한 비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18일 연방국무부는 테러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서를 백악관 예산관리실에 제출하고 긴급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서 양식 신설은 지난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비자 신청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이지만 비자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15년간 여행 기록, 자금 출처는 물론 취업 기록과 형제, 결혼 전력뿐만 아니라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모두 밝혀야 하는 등 극단적인 비자 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테러 예방과 국가안보의 결격 사유가 있는 부적격 비자 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서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무슬림 7개국 출신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실행이 어려워진 것도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추진됩니다. 미국 내 농장 종사자는 그 가족까지 합법 신분을 주고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연방상원 의원은 최근 농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과 그 가족에게 블루카드 발급을 통해 합법 신분과 워킹 퍼밋을 제공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이 발의한 2017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 법안은 지난 2년간 100일 이상 미국 내 농업에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불체자는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루카드는 임시 비이민 비자로 이 카드를 취득하면 임시 합법 체류 권리와 함께 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과 자녀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질 수 있고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연 100일 이상 또는 3년간 연 15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이민자는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업체들은 이번 법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반이민을 앞세운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얻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4년간 OPT 프로그램을 통해 미 기업에 취업한 한인 유학생이 14,0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학생이 많은 인도와 중국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한국도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OPT 취업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외국인 유학생 OPT 취업 실태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OPT를 승인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13만 6,6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8년과 비교해 5배가 증가했으며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OPT 승인은 유학생들의 OPT 취업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한국 등 아시아계 출신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OPT 취업자는 인도 유학생이 72,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이 68,847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 유학생은 14,242명으로 집계됐는데 유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유학생들의 OPT 취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폴춘 500대 기업에 속하는 10대 테크 대기업 취업률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많은 유학생들이 OPT를 H-1B 비자를 받기 전까지 임시 취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OPT 취업자들이 H-1B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면허국이 마사지 라이센스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마사지 라이센스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시의 뉴욕주 면허국으로부터 마사지 라이센스 단속을 당한 네일업계 업주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23일 뉴욕 한인 네일협회에 따르면 웨체스터 지역에 22일과 23일 양일간 약 10곳 이상의 업소들이 면허국 소속 인스펙터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마사지 라이센스를 제시하지 못해 위반 티켓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은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마사지 서비스를 위해 마사지 라이센스를 꼭 취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스펙터들은 주로 매장 안에 팔리시와 글로 등을 취급하는 화학 제품에 대한 기록인 MSDS 보관 여부와 왁싱 라이센스 및 업소 라이센스에 업주 사진이 부착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보증 채권 구입 여부, 장갑 및 호흡기 보호구 비치 등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일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펼쳐지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들에게는 벌금 폭탄을 내리고 있습니다. 업소 간판 이름과 사업자 등록증의 이름이 달라 티켓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면허국의 단속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페이롤과 직원 수, 타임카드 등 노동국 단속 관련 부문도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록들을 꼭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 보수공사가 올 여름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이 기간 중 뉴저지 트랜짓, 모리스와 에섹스 노선 종착역이 변경됩니다. 23일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모리스 에섹스 노선 기차에 한해 종착역을 호버큰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펜스테이션 보수공사로 인해 대규모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펜스테이션에서는 특히 최근 몇 달간 기차 탈선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운행 차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펜스테이션 운영기관인 엠트랙은 올여름에 대규모 보수공사를 통해 펜스테이션 시설을 전면 개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7월과 8월로 이어지는 공사로 일부 선로가 폐쇄되는 만큼 트랜짓 기차 운행량을 줄여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해당 노선 승객은 무료로 환승할 수 있고 모리스 에섹스 노선은 인하된 가격을 제공받습니다. 공사 기간 중 모리스 에섹스 노선 기차는 호버큰역까지만 운행되며 맨해튼으로 가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레인이나 페리로 갈아타야 합니다. 한편 보수공사 기간 우려하는 교통 혼잡에 대해 엠트랙은 심각한 지연 운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주요 한인 밀집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과 주차 위반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한인타운에 근본적 대책 없이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673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뉴저지 타운법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나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건축붐이 일고 있는 포트리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교통법규 위반은 21%나 급증했습니다. 클러스터 역시 1,05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돼 64%나 늘었습니다. 주차 위반 티켓 발부 건수를 보면 펠팍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19,919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했습니다. 펠팍은 그동안 만성적인 주차 난을 겪으면서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주차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차 위반 티켓만 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센트럴 블루바드에서 팰리세이즈 블루바드 사이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설치된 미터기를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까지 동원한 주차 위반 자동 단속이 시작되면서 티켓 발부는 더 늘어났습니다. 포트리 주차 위반도 전년 대비 21%나 늘었고 리치필드, 리오니아, 클로스터 등지에서도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버스의 들쑥날쑥한 운행으로 버스 이용객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교통국이 2천여 명의 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버스가 노선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배차 간격이 길고 배차 시간이 정확하지 않는 등 버스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메트로버스 이용객은 지난 2015년에 비해 18% 줄었으며 연간 메트로버스 이용객은 지난 3년 동안 16%인 5,90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당국은 버스 시스템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밀집 지역과 인구 이동 패턴 등 이용객의 수요를 고려해 노선 170개와 정거장 15,000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스템 점검은 오는 2019년 4월까지 진행되며 점검 대상에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와 미니밴 셔틀버스인 마이크로 트랜짓 등 다른 교통수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임규찬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양화 1세대 작가 임규삼 화백의 생전 대표작인 어장의 연인들을 비롯해 1940년대 초기작부터 2000년대까지의 30여 점의 작품이 공개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1942년도 신주쿠 병원을 비롯해서 1974년도 국전축품작인 여인들, 그리고 1958년도 시장의 여인들, 어시장 여인들, 이런 작품들은 정말로 귀한 작품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41년 제12회 독립전에서 입선을 하며 화단에 등단한 고 임규삼 화백은 1978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작품 활동을 계속하며 시대상을 통찰하고 한국의 토속적인 정서를 표현한 작품들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편 고 임규삼 화백 100주년 기념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LA 갤러리 웨스턴에서 진행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카트에도 일반 식당처럼 위생 등급제를 도입하는 조례안이 23일 뉴욕시 의회 보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카렌 코스로위츠 뉴욕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앞으로 길거리 푸드카트도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위생 등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코스로위츠 의원은 푸드카트가 얼마나 위생적인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게임인 판타지 스포츠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 판타지 스포츠 운영 업체에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가결했습니다. 판타지 스포츠는 돈을 주고 프로야구, 프로풋볼 등에서 실제로 활약하는 선수를 스카우트해 팀을 꾸린 뒤 게임을 벌이는 것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 장기 기증자로 등록한 주민들은 앞으로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갱신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22일 이와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주 상원에서도 주 하원에 앞서 통과되면서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내 장기 기증 등록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1일 시애틀 인근 벨뷰에 거주하는 16세 한인 김모근이 친구 2명과 함께 스노큘미강을 수영해 건너가려다 폭포수 아래로 떠내려간 후 실종됐습니다. 이들 3명 가운데 1명은 무사히 강을 건넜지만 김군 등 2명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1명은 나뭇가지에 걸려 구조됐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김군의 친구는 친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